지난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으로 클라이밍을 골라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클라이밍이라는 주제를 갖고 특정 제품을 만든 후 이게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단계를 진행하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제가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서 테스트하는지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만들고 있는 사이트를 보여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인지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웹앱은 클라이밍 콘텐츠 제공 어플이에요. 이 클라이밍 콘텐츠 제공 어플을 만들기에 앞서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고 이 웹앱의 목적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제품을 시장에 내보이기 위해선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걸 MVP라고 하는데요. 실제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제품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화면 구성을 할지 정해놓은 구글 독스예요.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이쁘게 잘 만드실 필요 없고 단순히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목표를 정합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이 웹앱의 최종 목표는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의 인스타그램 첫 장 혹은 맨 뒷장에 본인이 했던 기록을 캡처해서 올리는 것, 자랑하는 것까지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디자인이 이뻐야 이 캡처한 걸 올리겠죠? 그래서 이 웹앱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장 필수적이고 그리고 목표는 인스타 피드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페이지가 필요할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페이지와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정의를 먼저 합니다. 이 모든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을 또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작성을 해놔요. 그렇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페이지들, 이게 MVP에 들어갈 기능들이 되는 거예요. MVP에는 이 제가 선택으로 해놓은 동호회 기능이나 클라이밍 센터별 후기 페이지 같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첫 번째 뼈대인 기록 페이지가 세상에 필요한 조건이어야만 사람들은 그 다음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어플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데 목표를 변경을 해서 다른 제품을 한번 구성을 해봐야겠죠. 그때는 또 이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기능 정의를 끝냈다면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 상세하게 작성해 놓은 기능 정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놓고요. 어차피 개발을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생길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것도 생기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서 꼭 필요한 기능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개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이 끝난 다음엔 그 기능에 맞는 UI가 필요해요. 그 UI를 어떤 식으로 그릴지 와이어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구성해야겠다. 구글 로그인도 만들고 애플 로그인도 필요할 것 같아.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폰 유저들도 굉장히 많았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둘 다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구성을 한 다음 실제 화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들고 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클라이밍을 기록하라는 문구와 함께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 그리고 기록 페이지 그리고 지도 페이지 그리고 프로필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까 구상했던 대로 페이지를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상태고요. 기록하기를 누르면 생성 페이지가 나오고 캘린더에서 날짜를 선택한 다음 기록 생성을 누릅니다. 그럼 기록 생성을 누르면 V1 레벨부터 V10 레벨까지가 표시가 될 거고 기록을 누른 다음에 기록 저장을 누르면 내가 캡처하고 싶은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캡처하고 싶은 페이지, 이 페이지가 이 웹앱의 가장 핵심인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MVP 단계이기 때문에 엄청 이쁘거나 너무 불편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 페이지인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할지 구상 중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다 만든 게 아니라 인프런에서 좋은 강의를 본 적이 있어서 그 강의 코드를 따와서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맛집 이 리스트가 나오지만 여기 안에 클라이밍장들이 나오고 클라이밍장을 클릭을 하면 해당 정보가 아래에 쭉 보일 예정입니다. 공유 기능도 함께 넣어서
친구들끼리 야, 오늘은 어디 가자라는 식으로 URL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회사 퇴근 이후에 짬짬이 만들었는데요. 제가 대충 2시간씩 했으니까 10시간 정도가 걸린 거죠.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미 검증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만든 도구를 갖고 와서 쓰는 거죠. 내가 굳이 삽이라는 멀쩡한 도구가 있는데 내가 삽을 못 믿어 하고 손으로 다 파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MVP 개발을 할 때 테일윈즈라는 그 UI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 테일윈즈 UI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테일윈즈 UI에 컴포넌츠를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마케팅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여기 섹션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라이싱 섹션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UI가 나와요. 요거를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 밑에 아까 봤던 UI의 코드가 미리 생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남이 만든 걸 갖고 와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작성할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금방금방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품 구성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홍보하는 팜플렛만 제작을 한 후에 뿌려본 다음 시장에 반응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나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세상에 필요로 한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테일윈즈는 살을 붙여주는 CSS라는 걸 좀 편하게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작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제작 도구를 갖고 더 편하게 만든 게 플로우바이트. 플로우바이트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플로우바이트로 작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플로우바이트도 똑같이 가서 보시면 이렇게 히어로 섹션을 가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미리 작업되어 있는 결과물을 볼 수 있고 코드로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플로바이트 리액트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로바이트 리액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플로바이트의 장점은 마치 제가 홍보를 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 프로 버전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거나 또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나 칸반 대시보드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클릭을 해볼게요. 미리 제공되어 있는 이 UI들을 제가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스타트업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 퍼블리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게 정말 세상에 필요한 건지 볼 때 굳이 열심히 내가 내 온 힘을 다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핵심 기능만 담긴 제품을 세상에 선보인 후에 이게 반응이 있을 때 그때 내 영혼을 갈아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이 웹사이트를 런칭할 예정이고요. 남은 벽은 서버입니다. 제가 서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했던 약간의 지식들로 나머지 서버를 구상을 해야 돼요. 다행히도 제가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가 서버 개발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서버까지 붙여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와 같이 좋아하는 걸 찾고 그걸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품 개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개발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줄이고 세상에 필요한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피봇을 해서 이걸 계속 반복해 보시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세상에 필요하고 돈 되는 그 이키가이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